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11월 말 정도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에 진입을 합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저희 이제 부동산 R114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기 시작하고요. 실제 저희는 이제 매년 이제 전망집이라는 책자들을 따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하건대 한 12월 15일 정도쯤 책자가 나올 것 같고요. 부티비 쪽에서 이제 댓글 이벤트 참가하시면 저희 시장 전망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과 이제 연계돼서 이제 저희가 2025년 시장 전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이제 책자상에서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전망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구두상에서는 한 5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2025년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2024년, 올해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고 이제 내년에 대한 것들을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5년 전망도 2026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따라서 전망하는 게 이치에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으로 이렇게 계속 자르긴 합니다만 실제 그 해의 이슈들은 전년도와 그 후년도와 좀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일단 키워드로 삼아서 보게 되면, 한 줄로 요약해서 보게 되면 공급 확대에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수요 억제로 흐른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110 대책, 이런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제 정비 사업들에서의 규제 완화 대책들이 있었고, 88 대책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는 27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얻는 그런 공급 대책들이 꾸준히 진행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시장 쪽에서 거래량이 늘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거의 뭐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7월과 8월 사이에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요 억제 쪽으로 돌아선 거죠. 거기에 이제 이면에는 대출 규제 혹은 가계부채의 폭증, 이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 속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7월과 8월 사이 혹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혹은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총량제, 그리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시행을 하는 부분이 현재 국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이 되면 달라질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죠. 더군다나 금리 인하라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중에 이제 대출 금리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부분들에 좀 주의 사항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 좀 길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5년은 이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2025년의 키워드는 풍선 효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풍선 효과의 형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풍선 효과는 어떤 경로를 거치냐면, 우리가 일단 주거용 상품에서 대출을 통해서 찍어 누르게 되면 일단 찍어 눌립니다. 찍어 눌린 수요가 그러면 어디로 가냐? 결국은 거주는 해야 되죠. 그러면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풍선 효과가 1차적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월세 시장을 움직이는 그 변수는 뭐냐 했을 때는 실제 공급량이죠. 공급량에 대한 것들이 2026년에 되게 중요한데, 2026년이 키워드가 공급 절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2025년은 시작은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 쪽이 좀 불안해진다가 일단 명확한 전망이고요. 그럼 전월세 시장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상반기 쪽에서 전세와 월세 쪽이 불안하게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매 쪽을 자극하게 되는 이슈가 되고요. 그게 이제 중저가, 그동안 못 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 이제 층별로 구분이 되니까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중저가를 자극하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를수록
자기가 가용 가능한 범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밑단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2025년 하반기를 지배하는 건, 상반기는 풍선 효과긴 합니다만 하반기를 지배하는 건 2026년의 공급 절벽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해서 이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들에 대한 희소성 이슈들이 불거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 쪽에서의 그 입주 물량,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024년에 한 2만 8천 정도 되고요. 내년 2025년에 한 3만 한 5천 정도가 돼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026년에는 10,000호 미만으로 확 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 전월세 시장 쪽이 요동치는 게 2025년 하반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에 상반기는 풍선 효과지만 2025년에 하반기는 2026년에 거래, 다시 할게요. 2025년에 상반기는 풍선 효과가 지배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2025년 하반기는 2026년의 키워드인 공급 절벽이 휘몰아치는 하반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6년에 이제 진입할 때는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 불확실성들이 좀 개입을 하니까 그 이후에 키워드는 존재합니다만 실제 그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2025년 하반기 시장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다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5년을 보고 있고요. 저희 책자상에서 이 전망 부분만 한 20여 페이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벤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